강현우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초호화 펜트하우스 스위트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는 더 제니스 호텔 그룹의 젊은 총수였다. 그의 나이 32. 그는 이미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에 걸쳐 수십 개의 호텔과 리조트를 소유한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그는 최근 호텔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불평을 들었다. 보고서만으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발로 뛰며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하여 현장에 뛰어들 계획을 세웠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더 제니스 서울의 가장 바쁜 지점으로 잠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외모를 바꾸고 이름도 김민준이라는 가명으로 바꾸었다. 고급스러운 슈트 대신 낡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값비싼 시계 대신 평범한 손목시계를 찼다. 그는 허름한 고시원에 방을 잡고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위장했다. 첫 출근 날, 강현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직원용 입구에 섰다. 이곳은 그가 늘 차를 타고 지나치던 곳이었다.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좁고 어두운 통로. 그곳으로 수많은 직원들이 피곤에 절은 얼굴로 드나들고 있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직원들의 불평과 한숨소리가 가득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호텔의 이면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아닌 룸서비스와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가장 힘든 부서에 배치되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몸이 쑤시도록 일했다. 무거운 카트를 끌고 객실을 오가며 손님들의 요구를 처리하고 더러워진 객실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손님들의 무례한 요구와 상사들의 잔소리, 동료들의 냉대는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돈 버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노동의 고됨을 체감했다. 매일 밤 그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쓰러지듯 잠들었다. 그의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그의 어깨는 욱신거렸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삶을 이해하고 싶었다. 그는 그들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그는 그들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어느 날 새벽, 강현우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룸서비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 했다. 그는 피로에 지쳐 비상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희미한 불빛이었다. 비상계단 구석에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호기심에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얇은 담요 한 장에 몸을 의지한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로에 지쳐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거친 물집이 잡혀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낡은 가방과 함께 몇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강현우는 그녀의 모습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의 호텔 직원 중 한 명이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녀는 박수아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최근 몇 번 마주쳤던 룸서비스 팀의 신입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었다. 박수아 씨, 강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수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강현우를 보자마자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왜 괜찮습니까?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강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렸다. 아닙니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변명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낡은 유니폼과 그녀의 거친 손을 보며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토록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그녀의 옆에 앉았다. 왜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까? 잠시 쉬고 있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여기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강현우는 박수에게 다그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수아는 강현우의 진심에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지난날의 모든 고통과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강현우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에게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 부모님은 오래전 돌아가셨고 그녀는 홀로 동생을 돌봐야 했다. 동생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녀는 낮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녀는 잠시라도 눈을 붙일 시간이 없었고 결국 호텔 비상계단에서 잠을 자게 되었던 것이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이야기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과 그녀의 강인한 책임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호텔 경영에만 몰두하여 직원들의 삶을 외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박수아를 돕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다. 왜 회사에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회사에는 직원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강현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박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 같은 평범한 직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정을 알리면 동생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호텔이 이토록 무관심하고 냉혹한 곳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방식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 그는 박수아를 일으켜 세웠다. 오늘 밤은 제가 박수아 씨를 재워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아는 강현우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거절하려 했지만 강현우는 단호했다. 그는 박수아를 호텔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가 위장 생활을 위해 미리 얻어둔 곳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따뜻한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수아는 강현우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꼈고
그에게 알 수 없는 의지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현우 또한 박수아의 강인함과 순수한 마음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제니스 호텔 그룹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거대한 서막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앞에 어떤 시련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지. 강현우는 박수아의 비극적인 사연을 듣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한다. 이 장에서는 수아의 고단한 삶, 병든 남동생과의 애틋한 유대,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막대한 채무가 상세하게 그려진다. 현우는 수아의 강인한 책임감과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고 그녀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동시에 그는 호텔 내부의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김 실장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강현우는 박수아를 자신의 아파트에 재운 후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박수아의 비극적인 사연과 그녀의 고단한 삶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토록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박수아의 모든 것을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우는 자신의 비서실장 최민혁에게 연락하여 박수아의 모든 신상 정보와 재정 상태를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녀의 남동생의 병명과 치료 과정,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채무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최민혁은 강현우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다. 최민혁의 보고는 강현우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박수에게는 박지훈 박지훈이라는 8살 난 남동생이 있었다. 지훈이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박수아는 그 모든 비용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부모님의 빚까지 떠안은 채 홀로 지훈이를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는 호텔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식당 등 여러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 7시간 이상을 일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박수아 씨는 현재 여러 대부 업체로부터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수아 씨를 끊임없이 협박하고 있으며 박수아 씨는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해 여러 번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민혁의 보고는 강현우의 심장을 더욱 아프게 했다. 강현우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박수아의 강인한 책임감과 동생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호텔이 직원들의 삶에 이토록 무관심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박수아를 직접적으로 돕기보다는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수아의 능력을 믿었다. 그녀의 투명하고 성실한 성격,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강인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는 박수아를 특별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긴 채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박수아의 옆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다음 날부터 강현우는 박수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그녀가 힘든 일을 할 때 몰래 도와주었고 그녀가 지쳐 보일 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다. 그는 그녀와 함께 퇴근하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박수아는 강현우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편안함과 위안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민준 씨 덕분에 잠시나마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수아가 강현우에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호텔 내부에 부조리한 시스템과 부패한 관리자들을 뿌리 뽑고 박수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강현우는 자신이 맡은 룸서비스 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고 관리, 공급업체 선정, 인력 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과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특히 그는 호텔의 핵심 관리자 중 한 명인 김 실장 아레스테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김 실장은 호텔의 모든 공급 계약을 총괄하는 인물로 강현우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이 공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계약을 조작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현우는 박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에게 룸서비스 부서의 재고 관리 업무를 맡겼다. 이 업무는 세심함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박수아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강현우의 격려에 힘입어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놀라운 속도로 업무에 적응했고 그녀의 꼼꼼함은 재고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밝혀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민준 씨, 재고 관리 시스템에 이상한 점이 있어요. 특정 품목의 재고가 계속해서 비는데 구매 기록에는 없는 것들이에요. 박수아가 강현우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빛났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보고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관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박수아가 발견한 단서를 바탕으로 김 실장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김 실장의 개인 계좌와 거래 내역을 비밀리에 조사했다. 그의 예상대로 김 실장의 계좌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들이 발견되었다. 김 실장은 강현우와 박수아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는 이준혁이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직원 김민준과 박수아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그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기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강현우와 박수아는 김 실장의 수상한 행동을 포착하기 위해 호텔 보안 카메라를 몰래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들에게 중요한 손님의 객실 청소를 맡기고 그 객실에 고가의 물건을 몰래 숨겨두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강현우와 박수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다. 강현우와 박수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김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객실 청소를 시작했다. 그들은 꼼꼼하게 객실을 청소했지만 고가의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때 김 실장이 객실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게 뭡니까? 제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당신들이 훔쳐갔군요. 김 실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다. 강현우와 박수아는 김 실장의 말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김 실장의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김 실장은 그들을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강현우는 김 실장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김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김 실장이 고가의 시계 도난을 주장하며 강현우와 박수아를 궁지로 몰아넣던 순간 강현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함께 총수의 위험이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그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김 실장, 감히 나를 시험하려 드는군. 강현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김 실장은 강현우의 말에 의아해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호텔의 고객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저의 시계를 훔쳐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강현우는 비웃듯이 말했다. 내 시계는 지금 내 손목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실은 CCTV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둔 시계는 곧 밝혀질 겁니다. 강현우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민혁 비서실장, 지금 즉시 이 객실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김 실장의 모든 재정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내게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여 호텔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실장은 강현우의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강현우의 전화 속에서 최민혁이라는 이름을 듣자마마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직감했다. 최민혁은 강현우의 그림자 같은 비서이자 더 제니스의 호텔 그룹의 모든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직원인 줄 알았던 김민준이 사실은 강현우, 즉 더 제니스 호텔 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총수님, 설마 당신이... 김 실장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강현우는 김 실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강현우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비리가 지금부터 만천에 드러날 것이다. 박수아는 강현우의 말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함께 일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김민준이 사실은 호텔 그룹의 총수였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강현우의 진짜 신분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행동에 대한 의문이 뒤섞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혁 비서실장이 경찰과 함께 객실로 들이닥쳤다. 그는 강현우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김 실장의 가방에서 그가 숨겨두었던 고가의 시계를 발견했고 그의 휴대폰에서 협력업체와 주고받은 비리 관련 메시지들을 확보했다. 모든 증거는 김 실장의 죄를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김 실장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의 손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강현우와 박수아를 향해 복수심에 가득 찬 눈빛을 보냈다. 이 사건은 더 제니스 호텔 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총수가 평범한 직원으로 위장하여 내부 비리를 파헤쳤다는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강현우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실장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의 변장 잠입 목적과 박수아의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호텔의 모든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더 제니스가 겉만 번지르르한 호텔이 아니라 진정으로 직원들을 위하고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수아 씨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호텔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강현우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수아는 기자회견장에 강현우와 함께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기자회견 이후 박수아는 호텔의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시선은 복잡했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질투하고 의심했다. 그녀가 총수의 총애를 받아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을 했다고 생각하며 비아냥거렸다. 그들은 그녀의 과거와 그녀의 어려운 가정사를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봐라, 박수아, 저 여자. 총수한테 아양 떨어서 신분 상승했잖아. 청소부 주제에 감히 어딜 넘봐 운이 좋았던 것뿐이야. 이러한 수군거림은 박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노력한 모든 것이 단지 운 때문이라고 평가절하되는 것이 서러웠다. 그녀는 다시 한번 외로움을 느꼈다. 강현우는 박수아를 둘러싼 논란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 스스로 이겨내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을 믿었다. 그는 박수아의 능력을 증명하고 그녀에게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박수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다. 더 제니스 호텔 그룹의 이미지 쇄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전담팀의 리더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박수아 씨,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적임자입니다. 당신은 호텔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고객과 직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십시오. 강현우가 박수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박수아는 강현우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고 이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강현우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강한 믿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총수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아가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부터 박수아는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진정성과 헌신적인 태도는 점차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히 총수의 총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활약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인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져 갔다. 박수아는 강현우 총수로부터 더 제니스 호텔의 서비스 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이끌어 달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호텔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과거를 비난하고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 또한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그녀는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든 부서를 찾아다녔다.
룸서비스, 객실 청소, 프런트 데스크, 주방 등 모든 직원들과 직접 만나 그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삶에 공감했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한 더 제니스의 심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녀의 노력은 쉽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그녀를 여전히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녀의 제안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오랫동안 호텔에서 일해 온 고참 직원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불편해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비전문적인 방식으로 호텔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수아 씨, 당신은 이 호텔의 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베테랑 프런트 데스크 팀장이 박수아의 제안을 비웃듯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시와 함께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수아는 그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구심을 하나씩 풀어갔다. 그녀는 그들의 반발에 맞서 싸우면서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진심으로 소통하려 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직원들의 반발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돕기보다는 그녀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랐다. 그는 그녀의 잠재력을 믿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편견을 깨부수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자원과 권한을 충분히 제공했지만 그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했다. 어느 날 박수아는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특정 시기에 고객 불만족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포착한 것이다. 그녀는 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특정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족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이는 단순히 직원들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박수아는 이 사실을 강현우에게 보고했다. 총수님, 고객 불만족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호텔 서비스 시스템 어딘가에 의도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보고에 놀랐다. 그는 그녀의 뛰어난 통찰력과 분석 능력에 감탄했다. 그는 박수아가 발견한 단서가 김 실장의 잔당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박수아와 함께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다. 강민준이 구속된 이후에도 김 실장의 잔당들은 호텔 내부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김 실장의 지시를 받아 호텔의 서비스 시스템에 고의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객 불만을 유도하고 호텔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강현우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더 제니스를 혼란에 빠뜨리고 강현우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김 실장은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복수를 꿈꿨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강현우에게 타격을 입힐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더 제니스의 오랜 경쟁 기업인 골드스톤 호텔 그룹의 총수방 이정구 리 정우에게 접근했다. 이정우는 더 제니스를 인수하고 싶어 하는 야심가였고 김 실장은 그에게 더 제니스의 약점과 내부 정보를 제공하며 손을 잡았다. 이정우는 김 실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더 제니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더 제니스의 서비스 품질, 저하와 내부 비리를 폭로했고 호텔의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매도를 퍼부었다. 그는
더 제니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더 제니스를 최대한 약화시켜 싼값에 인수하는 것이었다. 강현우와 박수환은 이정우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들은 김 실장의 잔당들이 이정우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내부 시스템을 더욱 면밀히 조사했고 김 실장의 잔당들이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 이 악성 코드는 특정 시기에 호텔의 예약 시스템과 룸서비스 시스템에 오류를 발생시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총수님, 이 악성 코드는 김 실장이 직접 설계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우 회장이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박수아가 강현우에게 보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보고에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김 실장과 이정우의 비열함에 분노했다. 그들의 모든 음모를 밝혀내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강현우와 박수아는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그들은 기술팀과 협력하여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텔 내부의 모든 허점을 보완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호텔의 서비스 시스템은 다시 안정화되었고 고객 불만족도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제니스의 주가를 더 떨어뜨리기 위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호텔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김 실장의 비리가 강현우의 부실 경영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박수아를 배신자로 몰아세웠다. 박수아는 다시 한번 세상의 비난과 맞서 싸워야 했다. 이준혁은 박수아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우의 악의적인 공격을 비난하고 더 제니스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박수아의 헌신과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녀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박수아 씨는 이 호텔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호텔을 살렸습니다. 그녀에 대한 모든 비난은 거짓이며 이 모든 것은 더 제니스를 무너뜨리려는 이정우 회장의 추악한 음모입니다. 강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그의 진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현우와 박수아는 더욱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강인함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뛰어난 능력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동료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웠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정우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더 큰 함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지만 더 제니스 호텔 그룹은 여전히 암초투성이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다. 이정우 회장은 김 실장과의 연계를 통해 호텔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언론을 조작하여 강현우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더 제니스를 무너뜨려 헐값에 인수하는 것이었다. 이정우는 다음 단계로 시장을 조작하여 더 제니스의 주가를 폭락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더 제니스 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퍼붓고 동시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유포하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장했다. 순식간에 더 제니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강현우의 사무실은 비상체제로 전환되었다.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강현우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정우의 계획임을 직감했다. 현재 주가가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 내로 회사의 자본 잠식에 들어갈 겁니다. 총수님, 최민혁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정우가 노리는 것은 결국 우리 회사의 인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김서연 씨.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정우의 움직임을 파악하십시오. 박수환은 강현우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시장 데이터 분석에 착수했다. 그녀는 주가 움직임, 거래량, 그리고 관련 뉴스 기사들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그녀의 탁월한 데이터 분석 능력은 이정우의 교활한 수법을 빠르게 파악해냈다. 이정우는 단순한 공매도를 넘어 여러 유령 회사를 동원하여 복잡한 자전거래를 통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었다. 그의 목적은 더 제니스 주식을 의도적으로 폭락시켜 투자자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총수님, 이정우 회장은 단순히 공매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파는 자전거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주가 조작입니다. 박수아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빛났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보고에 주먹을 꽉 쥐었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박성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십시오. 강현우와 박수아는 밤낮으로 이정우의 주가 조작 증거를 찾기 위해 매달렸다. 그들은 수많은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이정우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하나씩 밝혀냈다. 박수아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과 강현우의 냉철한 판단력은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했다. 그들은 이전구가 자신의 비서와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하여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이정우는 순순히 당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발악으로 강현우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는 강현우의 가족과 관련된 추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그의 과거를 왜곡하여 대중에게 공개했다. 그는 강현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를 도덕적으로 파탄자로 만들려 했다. 언론은 이정우가 퍼뜨린 소문을 연일 보도하며 강현우를 비난했다. 더 제니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고 강현우의 이미지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강현우는 자신의 명예보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했다. 그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총수님,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민혁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강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이정우의 주가 조작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고 그를 금융당국에 고발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더 제니스를 지킬 겁니다. 강현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정우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강현우의 발언에 집중했다. 강현우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제니스를 파괴하려는 이정우 회장의 추악한 음모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주가 조작을 일삼았고 저와 더 제니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힘찼다. 그의 연설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현우는 이정우의 주가 조작 증거를 공개하고 박수아가 발견한 모든 데이터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박수아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헌신적인 태도를 칭찬했다.
그는 박수아가 자신을 도운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임을 암시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정우는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회사 골드스톤 호텔 그룹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더 제니스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고객들의 신뢰는 점차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정우는 최후의 발악을 감행했다. 그는 강민준이 감옥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강현우에게 개인적인 위협을 가하려 했다. 그는 강현우의 여동생을 납치하여 강현우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현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를 파멸시키려 했다. 강현우와 박수아는 이정우의 마지막 음모를 알지 못한 채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모든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더욱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곁에서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박수아는 강현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사회적 지위와 편견을 뛰어넘어 더욱 아름답게 꽃피웠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위협하는 더 큰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정우 회장의 주가 조작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더 제니스 호텔 그룹은 파산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정우는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강현우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현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즉 박수아의 어린 남동생 박지훈을 납치하여 강현우를 협박할 음모를 꾸몄다. 이정우는 감옥에 있는 김 실장에게 지시를 내려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게 했다. 어느 날 오후 박지훈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괴한들에게 납치되었다. 박수아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고 곧바로 강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현우는 지훈이의 납치 소식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이정우의 지심을 직감했다. 총수님, 지훈이가 사라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박수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수아 씨, 제가 지훈이를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정우의 지시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복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강현우는 즉시 모든 비상 시스템을 가동했다. 그는 경찰에 지훈이의 납치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훈이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제니스의 모든 보안팀과 사설 탐정들을 투입하여 지훈이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했다. 박수아는 강현우의 옆에서 자신의 모든 기억을 더듬으며 지훈이와 관련된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는 평소 지훈이가 자주 가던 장소, 좋아하는 것, 친구 관계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강현우와 박수아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다. 그들은 잠시라도 눈을 붙일 시간이 없었다. 지훈이의 행방을 쫓기 위해 수많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아의 뛰어난 관찰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침착함은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녀는 지훈이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인형의 특징과 학교 주변의 CCTV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기억해냈고 이는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총수님, 지훈이가 가지고 다니던 인형에 위치 추적 장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호기심에 달아놓은 적이 있거든요. 박수아가 희미한 희망을 담아 말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말에 놀랐다. 그는 즉시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가동했고
지훈이의 인형에 숨겨진 위치 추적 장치에서 신호가 감지되었다. 신호는 도시 외곽의 한 폐공장에서 포착되었다. 그곳은 이정우가 과거 불법적인 사업을 진행했던 장소 중 한 곳이었다. 강현우는 곧바로 최정계 보안팀을 이끌고 폐공장으로 향했다. 박수아는 강현우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녀는 자신의 동생을 직접 구하고 싶었다. 강현우는 박수아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폐공장으로 향했다. 폐공장에는 이정우의 수하들이 지훈이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훈이를 위협하며 강현우에게 연락을 취하려 하고 있었다. 강현우와 보안팀은 은밀하게 폐공장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괴한들을 제압하고 지훈이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했다. 강현우는 박수에게 뒤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지만 박수아는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강현우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폐공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괴한들의 동선을 예측하며 강현우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의 용기와 침착함은 강현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격렬한 대치 상황 속에서 김 실장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는 이정우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그는 강현우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강현우, 네가 모든 것을 망쳐놨어. 오늘 여기서 너의 모든 것을 끝내주겠다. 김 실장이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강현우는 김 실장의 총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박수아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김 실장을 노려보았다. 김 실장, 너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어. 더 이상 추악한 짓을 저지르지 마라. 그때 박수아가 몸을 날려 김 실장의 총을 쳐냈다. 총은 허공을 갈랐고 그 틈을 타 강현우의 보안팀이 김 실장을 제압했다. 김 실장은 다시 한번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정우와의 모든 관계와 그의 마지막 음모까지 폭로했다. 강현우는 폐공장 깊숙한 곳에서 떨고 있는 지훈이를 발견했다. 지훈이는 무사했지만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박수아는 지훈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동생을 안전하게 구출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강현우는 박수아와 지훈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경찰은 김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정우 회장을 체포했다. 이정우는 주가 조작, 납치, 살인 미수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그의 모든 비리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골드스톤 호텔 그룹 또한 이정우의 몰락과 함께 파산했다. 정의가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다. JS테크는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다. 강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회사를 지켜냈고 박수아는 자신의 용기와 능력으로 회사를 살렸다. 그들은 직원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헌신적인 태도를 보여주었고 직원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박수아는 더 이상 과거의 편견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더 제니스의 진정한 영웅으로 인정받았고 그녀의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강현우와 박수아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겨낸 강현우와 박수아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세상에 그들의 사랑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 강현우는 자신의 진심을 담아
박수에게 프러포즈했고, 박수아는 눈물과 함께 그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관계는 언론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더 제니스 호텔 그룹의 총재와 한때 청소부였던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강현우의 진심과 박수아의 능력,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이뤄낸 더 제니스의 놀라운 성공은 모든 편견을 깨부쉈다. 박수아는 자신의 디자인 재능을 활용하여 더 제니스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고, 그녀의 섬세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은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데어 제니스는 박수아의 활약으로 더욱 성장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개발자를 넘어 회사의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더 제니스를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변모시켰다. 강현우는 박수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십을 이루며 더 제니스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다. 한편 박수아의 어린 동생 박지훈은 강현우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희귀 난치병을 앓던 지훈이는 박수아와 강현우의 지극정성으로 점차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평범한 아이들처럼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지훈이는 언니와 형부를 보며 꿈을 키웠고, 언젠가 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수아는 동생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강현우와 박수아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저택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만남이 시작된 더 제니스스 본사 사무실에서 결혼 서약을 했다. 하객으로는 더 제니스의 모든 직원들과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박수아의 유일한 가족인 지훈이가 함께했다. 박수아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강현우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강현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두 남녀의 결합을 넘어 모든 역경을 이겨낸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결혼 후 박수아는 강현우의 아내이자 더 제니스의 중요한 리더로 활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여 많은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했다. 강현우는 박수아와 함께하는 삶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박수아가 그의 삶에 가져다준 축복에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배운 겸손과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다. 더 제니스는 그의 리더십과 박수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덕분에 더욱 견고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세월이 흘러 더 제니스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호텔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류의 삶에 혁신을 가져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 강현우와 박수아, 그리고 그들의 굳건한 사랑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한 여인이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강인한 의지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고통스러운 과거의 잔재가 아닌 빛나는 미래를 향한 영원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박수아는 때때로 그녀가 처음 강현우를 만났던 그 밤을 떠올리곤 했다. 그 밤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에 감사했다.